클럽에서 나오는데 애인이 어떤 분한테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친구구나. 자기야, 구독과 좋아요 해줄 거지? 자, 여기서 문제. 나 지금 새벽 2시입니다. 클럽 문 닫았어요. 차도 끊겼어요.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이미 끊긴 상태고, 저는 집은 못 가요. 집이 1시간 거리인데 그럼 어디서 사죠? 좀 옛날 얘기랑 에어비앤비도 없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모텔 같은 거 없어요. 비싼 호텔만 있는 거지 모텔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애인이 그 친구 집, 아까 술 마셨던 그 친구 집에서 자야 된다. 그 친구 집이 클럽에서 5분 거리거든요. 애인도 클럽에서 1시간 거리고 저도 1시간 걸려요. 근데 그 친구 집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자야 돼요. 거기 아마 그때 한 7명? 8명? 그렇게 다 같이 자야 돼요. 뭐 그래도 그때 그 친구분이 형이었는데, 그 형이 그 안방을 저랑 애인한테 양보해주고 나머지 애들이 다 싱글이니까 그 거실에서 잤어요. 애인이랑 처음으로 같이 자는 거예요, 지금. 저도 외박한 적 없고 둘 다 자취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처음으로 같이 자게 돼요. 근데 그것도 남의 집에서 자요. 1인 침대에서. 아쉽게도 밖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애인이랑 뭐 안 했어요. 그냥 잠만 잤어요.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남자랑 같이 자는 거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았죠. 다음 날에 일어나는데 그날부터 약간 애인과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좀 별로였다고 생각했거든요. 클럽도 좋아하진 않고 이렇게 친구 많은 것도 좋아하진 않고, 그래도 거기서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좋은 분들도 있었죠. 나중에 뭐 연락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애인이 클럽을 좋아하고 이쪽 친구 많고 인맥 넓고 술을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왜 헤어졌냐면, 나중에 애인분이 저랑 또 클럽 가자고 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아니 뭐 같이 가자고 하니까 뭐 가야죠. 싫어도 가야죠. 자, 클럽 갔어요. 이미 전 한 번 가봤으니까 뭐 어느 정도 뭘 예상하는지는 대충 알아요. 근데 이번에 애인이 하는 행동 보면은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똑같이 클럽 가기 전에 그 형 집에서 뭐 여러 명이 술 먹고 그렇게 놀다가 클럽으로 옮기고, 클럽에서 놀고 뭐 저랑 애인도 그렇게 막 춤추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나가는 길이에요. 참고로 저는 애인과 이렇게 클럽에서 놀고 다음 날에 애인이랑 약속을 잡았거든요. 같이 뭐 하자고. 클럽에서 나오는데 애인이 어떤 분한테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친구구나. 몇 분 동안 대화하다가 약간 그 친구한테 떨어지기 싫은데 근데 저는 있으니까 강제로 억지로 빨리 정리하고 다시 저한테 왔어요.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봤죠. 누구야? 무슨 얘기했어? 그냥 오랜만에 보는 친구다.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그냥 뭐 잘 지냈냐 뭐 그런 근황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 이 친구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내일 이 친구랑 같이 술 마시기로 했어요. 에? 뭐라고? 내일 나랑 약속했는데 내일 이 친구랑 술 먹을 거라고? 거기서 제가 화났죠. 저랑 이미 약속 잡는 상태에서 갑자기 저랑 약속 취소하고 이 친구랑 술을 먹겠다고요? 어떻게 이해하죠? 그쵸? 우선순위가 좀 이상하죠. 저랑 약속 잡는 건 아니고 그냥 클럽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런 약속이 생기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저랑 약속 잡는 상태에서
본인이 그 친구랑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더니 아 맞다. 근데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잖아. 이 친구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건데 나 이 친구 볼래. 그 얘기하면서 저는 정뚝 떨어졌어요. 제가 애인이고 저랑 이미 약속을 잡는 상태인데 그래요. 자주 볼 수 있죠. 거리가 멀어도 제가 달려가죠. 근데 이 친구랑 오랜만에 봤다고 해서 갑자기 저랑 약속 깨지고 이 사람이랑 술 먹겠다고요? 거기서 제가 화냈고 원래 똑같이 그 형 집에서 같이 자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냥 집에 갔어요. 새벽 2시인데 다행히 심야버스가 있어요. 심야버스. 약간 서울처럼 막 30분에 한 대. 바로 우리 집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시간 걸려서 집에 갔어요, 제가. 왜냐? 그 상황에서 저는 도저히 애인이랑 같이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애인 친구분들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워낙 화났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A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친구분들이 다 저를 말리는 거예요. 아, 왜 가? 가지 마.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자고, 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뭐, 괜찮을 거야. 아, 너희 풀어야지. 근데 A는 한마디도 없어요. 갔어요. 가야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니까 더 이상 애인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인도 저한테 말이 없고, 저도 자존심 있는데 제가 잘못하는 거 없잖아요? 저도 먼저 말을 안 걸었죠. 자, 그렇게 이틀 지나요. 이제 연락이 와요. 보자고. 알겠다고. 그래서 만나러 나갔어요. 거기서 이별 통보가 온 거예요.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다. 헤어지자. 그래서 알겠대. 알겠다고 하고, 저도 거기서 이미 정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관은 없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좀 슬펐지만, 그래도 더 이상 이분과 잘 안 맞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처음에는 솔직히 외모랑 몸 때문에 만났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냥 성격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 친구분들이 뭐 제 편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애인 편도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이었어요. 나중에 그 자취방에 있는 형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거의 막 2, 3주 지나고 그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 사실 얘 너랑 만나는 동안 다른 사람도 만났대요. 사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때는 말 못 해줬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충격 먹었죠. 아,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아, 얘가 바람 폈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제대로 정리를 했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시간도 좀 아깝네. 2달밖에 안 갔어요. 2달. 60일도 안 돼요. 이쪽 사람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다 똑같아요. 똑같이 남자고, 똑같이 밝히고, 똑같이 성욕이 강하고, 똑같이 바람 펴요. 클럽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제 첫 애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클럽 다니시는 분, 종로 이태원 가시는 분, 술번개 가시는 분, 번개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전혀 관심이 안 가거든요. 이쪽 인맥 많은 사람들도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요. 소문이나 소식이 빨리빨리 떠들어와요. 맞아요. 저는 인맥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점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점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점은 그 안 좋은 얘기가 다시 나한테 알려주고 그럼 거기서 제가 대응할 수 있죠. 뭐 안 좋으면은 뭐 제 뒷담화하고 그렇게 빨리 퍼지는 거죠. 친구는 많을 거면 이성이나 일반 친구들만 많으면 좋을 듯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일반 남자 보고 여사친 많은 일반 남자. 그게 좋아 보이나요? 여자친구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쪽 친구가 많으면 똑같은 거예요. 일반 남자가 여사친 많은 거랑 이쪽 남자가 이쪽 친구 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이쪽 남자가 여사친이 많으면 그거는 솔직히 문제가 안 되고, 일반 남자가 남사친과 많으면 절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맞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번개하시거나 인맥 많으신 분은 그냥 손절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번개하는 건 존중하지만 번개하는 분과 연애는 절대 못해요. 절대. never. never. 그리고 인맥 많은 분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런 소문이나 뒷담 때문에 저는 그냥 피하려고요. 제가 잘못한 건 있으면 욕 먹어야죠. 근데 잘못 없는데 그런 유언 비어 때문에 고생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자, 이상 그게 제 짝사랑과 첫사랑 얘기였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상처는 많지만 그래도 그게 다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저도 성장하는 거고 저도 하나 배운 거고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상처가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만 누군가 다 적당히 경험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